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TV의 리차드입니다. 여러분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2년, 지나간 22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정말 주식하기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1년 내내 정말 주식하기 힘들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3년 오늘 첫 거래일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23년 시작이니까 시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쳐다봤는데 오늘도 여전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을 좀 했고요. 여전히 22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장세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주도 테마, 주도 섹터 전혀 없는 거래 대금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매매하기가 어렵고 주식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런 시장 가운데에서도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 하나인 신스틸이라는 종목을 간단하게 리뷰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해당 종목이 지금 시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설명을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최근 시장에서 주식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요즘 주식 TV에서는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인 텔레그램 급등일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켜놓은 이 텔레그램 창인데요. 급등일보는 텔레그램 채널이고 현재 57,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는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주식 텔레그램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채널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채널이냐 물어보신다면 실시간 뉴스가 매일같이 올라오고요. 장중, 장마감, 장전, 주말까지도 뉴스가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와 함께 이 뉴스에 대한 견해, 해석 해드리고 있고 이 뉴스와 함께 어떤 관련주를 봐야 되는지 새해 웹툰 뭐 볼까 이런 뉴스가 올라온다면 웹툰 관련주로는 뭐가 있을지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실시간 주식 속보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해당 내용을 평생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더보기란 링크 그리고 댓글로 고정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다들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스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고 분석도 좀 해볼 예정인데요. 최근 주식시장을 좀 보셨던 분들은 이 종목 한 번씩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스틸. 근데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면 낯설죠? 스틸이 뭡니까, 여러분들? 철강이죠. 지금 시기에 무슨 철강주가 갑자기 올라오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최근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신스틸 분석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철강주 신스틸은 무슨 종목일까? 일단 요즘 시장의 철강주는 딱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주도 섹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유명한 그 철강주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정리해 놓은 철강주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철강주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금강철강 이런 종목들 차트가 완전 고꾸라지고 있죠, 여러분들. 차트가 고꾸라지고 있고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도 완전히 이제 추세를 이탈하고 바닥을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스틸이라는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철강주, 다른 철강주들은 왜 못 가는데 이 종목만 잘 가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스틸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봉이 몇 개 없어요. 지금 봉이 6개밖에 없는데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증시에 입성한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주라기보다 이제 스펙 합병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하나금융 15호 스펙과 합병을 통해서 증시에 입성한,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에서 좀 따끈따끈한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1일 날 코스닥 시장 합병 상장을 승인했고 23일부터 이날부터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 거래소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고,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23일부터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되었죠. 그래서 실스틸은 스틸이 이제 들어가 있는 만큼 철강제 가공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도 슬쩍 봤는데 재무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회사고, 그 재무제표를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캡처를 해왔어요. 재무제표를. 그래서 뭐 재무제표를 자세하게 뭐 뜯어볼 것은 아니고, 지금 17년도에서 21년도까지 여러 가지 좀 봐야 될 그런 중요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만 좀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2017년도 거의 뭐 10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3000억, 3400억까지 이렇게 매출이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2021년 12월에 정말 많이 17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수치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니까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 부채 비율이랑 유보율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 재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재무제표를 좀 아시는 분들은 100%가 넘어가면은 부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하실 거지만,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100%가 넘어가지 않는 기업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배울 때 한 300% 이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배웠는데 보시면은 뭐 300%대, 뭐 200%대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유보율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보율도. 그래서 재무제표 자체는 문제가 없는, 그래도 좀 튼실한 그런 기업이다. 그런 튼실한 기업이 최근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펙 합병. 그래서 제가 스펙 합병주라고 했잖아요. 이 스펙 합병이란 무엇인가 라고 좀 물어보신다면, 이 스펙은 가끔씩 여러분들 시장에서 스펙주가 가끔씩 보이죠. 저도 이제 스펙주를 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게 스펙주냐, 보시면은 요런 거, 네, 무슨 스펙, 삼성 스펙 4호, 뭐 키움 제 6호, 뭐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스펙이라고 붙은 그런 종목들이 가끔씩 시장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펙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스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스펙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스펙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주, 이 스펙을 통해서 비상장 회사와 합병된 기업이 상장이 되면서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이라고 해서 이제 스펙 합병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예전에 제가 스펙주가 한참 날뛸 때 좀 정리를 했는데, 원래 이게 다 스펙으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윙스풋 이라고 종목 이름이 붙었죠. 그리고 모비데이즈 이런 식으로 또 종목 이름이 또 붙었고요. 이게 다 지금 합병을 하면서 종목 이름이 새로 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스틸도 마찬가지고요. 비상장 기업이 합병하면서 이제 시장에 새로 상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상장주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스틸이 최근 시장에서 핫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겠죠. 일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유통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유통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차트 타이틀바를 보시게 되면 유통비율 적혀 있죠. 여기 16%로 적혀 있습니다. 16.6%.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으신 분들은 기업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스냅샷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에 시세 현황에 유통 주식 수 비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퍼센트가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유통 비율이 20%도 안 되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 비율이 20%도 안 되는 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풀려 있는 유동 주식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식이 총 100개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주식은 20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최대 주주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꽉 쥐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매매를 하려면은 어쨌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제 유통 비율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거를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품절주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품절주. 그러니까 유통 비율이 낮은 주식을 품절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준이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40% 이하, 40% 이하면 품절주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품절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품절주 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 또 이제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봉이 여러분들 6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물대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은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본전 심리가 발동하고 차익 실현 구간에 올라오게 되면은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오죠. 하지만 이 종목은 그 다른 그런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에 비해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대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시장에서 좀 주도주로 활약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이고 매물대가 없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신스틸이라는 종목이 올라온 겁니다. 다른 철강주랑은 다른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철강주라서 올라온 게 아니라 품절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라는 관점에서 지금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대다수 물량을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보유 중이라서 시장에 풀린 유통 주식 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시장이랑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주식 시장이 안 좋다고는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강한 섹터 테마도 없고 시장에 돈이 없는 유동성이 최악인 시장이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 돈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돈이 없으면 주식시장이 안 돌아가니까 시장에 돈이 있긴 있는데 그럼 그런 돈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관망하고 있는 돈들이 지수가 좋지 않을 때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가기 마련인데 바로 해지주죠, 해지주. 그러니까 시장은 좋지 않아도 지수보다 강한 종목, 시장보다 강한 종목에 돈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해지주로 작용할 수 있는 테마나 섹터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전쟁 테마라고 해가지고 뭐 천연가스 관련주 그리고 국제유가 관련주 뭐 방산주 이런 애들이 해지 테마로 작용하면서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해지 테마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돈들이 해지 테마로 갈 수도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올리기가 쉬운 종목으로 가겠죠. 올리기가 쉬운 종목이 어딜까요? 바로 유통비율이 낮은 주식, 그리고 매물대가 없는 주식. 네, 그런 주식으로 돈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규 상장주나 매물대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품절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종목이 바로 신스틸이라는 겁니다. 유통 물량도 낮은 데다가 유통 비율도 낮은 데다가 매물대도 적으니까 지금 쳐올리기 굉장히 편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한가를 간 거고 오늘도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돈이 빵빵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은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이 올라올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미 돈들이 좋은 종목으로 다 가 있는데 이런 종목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종목에 수급이 갈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자꾸 보이면은 시장은 아직까지 개선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 본다면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결국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주식을 완전히
안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예 그냥 안 하고 관망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를 할 거라면 하락하는 이유를 찾고 해지주를 매매를 해야겠죠. 해지주를 매매하거나,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그거보다 강한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조차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품절주, 신규 상장주, 그리고 시총이 작은 소형주로 수급이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시장은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고,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을 줄일 때다. 여전히 많은 돈으로 주식을 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언제 비중을 태우고 언제 좋은 시장이 찾아오느냐? 반대가 돼야겠죠.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섹터나 테마,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탄탄한 종목들에서 상한가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스틸을 보면서 종목이 올라오는 이유, 지금 이 종목이 강한 그 시장의 장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좀 주저리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차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